안녕하세요. 약사들을 위한 꿀팁. 오늘은 약국으로 피신 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참 제목도 희한하지요. 약국으로 피신 오는 사람들이라니 이것이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 텐데 그 자체 말 그대로 약국으로 피신 오는 사람들입니다. 첫 번째, 피신 오는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당할 때에 갈 데는 없고 집을 나와서 잠시라도 피해 있고 싶은데 막상 집을 나서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참 영리하게도 생각해낸 곳이 약국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약국에 오면 일단 약이 있잖아요. 증상을 얘기하면 또 우선 위험을 잠깐이나마 피할 수도 있고 또 약이나 드링크를 마시면서 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하소연도 하면서 뭐 울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서 약국으로 피신 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폭력의 강도가 정말로 심각하게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병원으로 먼저 안 가고 약국으로 옵니다. 가장 심한 경우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기사대기를 확 맞았는데 고막이 파열된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무지무지 아프거든요. 그러면은 그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약국으로 먼저 와서 하소연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서 못 견디니까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는 맞아가지고 눈탱이, 밤탱이 되어가지고 이 그대로 얼굴을 못 내놓고 그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약한 경우는 이제 남편이 물건을 막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려고 집을 나와서 보니까 갈 데는 없고 약국으로 오는 거예요. 제 약국으로 와서 그냥 그 시간을 한두 시간 피해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 수준도 낮고 뭐 좀 못 배우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인텔리예요. 그런데도 부부 싸움하면은 이제 폭행을 가는 거예요.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.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. 맞고 살지는 마세요. 폭행을 행한다 하면은 이혼하는 게 정답입니다. 그 안 고쳐져요. 안 고쳐지고 그 폭행 당하면서 살지는 마세요.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약국으로 피신을 옵니다. 가정폭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지요.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. 그런데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지 못하고 집에서 서로씩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?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말로써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폭행 당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숫자가 훨씬 증가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. 닥치는 대로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 거기 잘못 맞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때 약국으로 오더라고. 그리고 또 그냥 왜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아무 그 약국에 와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. 약국에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약 쳐다보면은 먹지 않아도
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대요. 뭐 그래서 그냥 온답니다.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. 그 약국에 앉아서 남들 약 사가는 것도 구경하고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약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마음이 진정된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하겠어요.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약국에 앉아 있는데 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. 저는 내가 먹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. 없지만은 약이 쫙 제 주변에 진열되어 있고 쌓여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저는 참 좋아요. 그래서 원래는 약국 경영하는 것이 제 취향에 더 잘 맞습니다.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아요. 코로나 때문에 약국 폐업하고 취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국이잖아요. 제 혼자서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조제기가 있고 또 약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약을 주문하고 조제하고 이런 것이 제 성향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좋아요. 두 번째로 오는 손님 그 심정을 제가 잘 이해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엉뚱한 면인데도 하여튼 약국으로 비난을 와요. 피신을. 부산에서는 직접 지진이 난 적은 없잖아요. 그런데 포항이나 울산에서 지진이 한번 났었잖아요. 그죠? 그때 부산에서 그 지진의 여파를 느꼈어요. 저도 느꼈거든요. 소파 한쪽에 있는데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소파 끝쪽으로 밀려가더라고요. 이거 왜 이러지? 이랬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때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약국으로 피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. 아, 약사님 지진 났어요. 지진 났어요 하면서 약국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지진이 났으면은 대피소로 피난을 가야지 왜 약국에 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? 이랬더니 아, 약사님 약국에는 약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다쳐도 그냥 약 먹으면 나을 것 같고 약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약국으로 피신 왔어요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무슨 뭐 사람이 다치거나 뭐 위험한 경우가 닥치면은 그 사람들 머리에는 약국으로 가야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딱 머리에 주입되는가 봐요. 막 달려가서 약국으로 핏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어쨌든 약국에 오면은 온갖 약들이 다 있잖아요.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 같고 또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비밀이 새나가지 않잖아요. 저는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막 이래 퍼지기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우리는 그 환자들의 그 아픔을 살펴서 약을 조제해주고 권하고 이렇게 낫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약국도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구체적인 병도 물론이지만은 마음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구나 하는 일면의 흐뭇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.